내일부터 이틀간 대통령을 뽑는 사전투표가 시행됩니다. 투표는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의사표시지에 만사를 제치고 투표소로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라이 선거 당일 바쁘다 할 시간이 없다 하지 마시고 본투표가 힘들다 싶으면 사전투표로 소중한 표를 꼭 행사해 주이소. 내일 사전투표를 앞두고 오늘 자갈치 아침에서는 이 사전투표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사전투표 부정 의혹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김승찬 홍보 담당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오늘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사전투표소면 어디서든지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5월 29일과 5월 30일 이틀 동안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전투표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사전투표소 찾기 메뉴에서 전국의 사전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선거일 투표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 며칠 전에 각 세대마다 배송된 투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선거일 투표소 찾기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모바일 신분증도 가져가도 됩니까? 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사전투표를 둘러싸고 의혹들도 꽤 있고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통합선거인 명부라는 게 사전투표 때 쓰이는 건데 이 통합선거인 명부를 해킹해서 선거 결과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통합선거 명부 시스템 등 이런 사전투표 통신망은 해킹에 대비해서 인터넷 등과 완전히 분리된 전용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방화벽과 서버 접근 제어 시스템 등을 이용해서 권한 없는 비인가의 시스템 접속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주장처럼 실제 해킹으로 네. 부정선거가 가능하려면 선관위 내부의 다수의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서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한다든지 또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시스템이 불능 상태가 된다든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런 조작한 값에 맞춰서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하는 등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전투표함을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이런 주장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네. 그 사전투표 마감 후에는 투표함 투입구에 잠금핀을 끼워서 봉쇄를 하고 또 특수 봉인지도 부착한 뒤에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서명해서 보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봉인 스티커는 부착한 후에 떼면 훼손 표시가 나타나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제작되어 있고요. 또 모든 사전투표함 윗면에는 그 관리번호가 있는 홀로그램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서 또 참관인 참관하에서 투표함 이상 유무도 확인하고 또 모든 상황을 투표록에 기재하는 절차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함을 옮길 때는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경찰이 동반하기 때문에 투표함 바꾸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런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보안 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고 24시간 CCTV 녹화되고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도로 교통 상황 보는 CCTV 이런 것들을 누구나 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도 누구나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시도 선관위 청사 외부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 구시군 선관위 사전투표소 보관 장소를 24시간,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요. 또 구시군 선관위에 가셔도 정규 근무 시간 중에는 사전에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예, 이 사전투표에서 관리관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또 문제를 말하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선거일 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관내 선거인, 관외 선거인 동선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또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출력하기 때문에 대기하거나 또 투표하시는 과정까지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장 날인 절차를 도입을 하게 되면 사전투표 장비 수만큼 도장을 비치해서 날인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대기기간이 늘어나면서 투표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사전투표를 막으려고 현장 날인을 도입했다라는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를 인쇄 교부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는 거와 인쇄 날인하는 거
간에는 공정성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런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가장 좋은 방식을 채택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의혹이 어떤 의혹이 있냐? 사전투표 숫자가 진짜 투표수보다 부풀려져서 발표가 된다 이런 뻥튀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이틀 동안 사전투표 기간 내내 사전투표자 수를 시간대별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대선 사전투표 기간인 5월 29일부터 30일 이틀 동안에 전국 3,500여 사전투표소별로 1시간마다 사전투표자 수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언론사를 통해 공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 29일 오전 몇 시 현재 연산 1동 관내 사전투표자 수 몇 명, 관내 사전투표자 수 몇 명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투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정선거 참관단을 운영한다고 하던데 요거는 무슨 제도입니까? 네, 그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정당학회가 정당 시민단체 추천자 등으로 구성된 공정선거 참관단이 사전투표 또 사전투표한 보관, 선거일 투개표 등 모든 선거 관리 과정에 참여해서 참관하는 제도입니다. 선거 관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종식하고 선관위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이미 운영되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사전투표를 내일부터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실 텐데 투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표용지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교부되지는 않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서 기표하셔야 되고요. 또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거나 투표용지, 투표지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에 또 투표소에 투표하는 행위 등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 인증샷을 찍을 경우에는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셔야 되고요. 그 경우에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투표할 때 주의사항 꼭 지켜야 되겠지.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투표 편의 지원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모든 투표소에는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대형 기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 임시 경사로도 설치가 되고요. 또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휠체어 탑승 차량인 두리발을 지원받으실 수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은 구군선관위로 신청하시면 장애인협회와 연계된 차량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각장애는 영상 수어 통역 서비스, 또 시각장애는 점자형 투표 보조 연구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에 뭐 딥페이크다, 가짜 뉴스다 해서 선거 관련 허위 정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선관위에서는 이런 부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 특별 대응팀이 마련되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함부로 제작 편집에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상 위법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위반 혐의가 있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SNS 포털사 등에 신속히 삭제 요청을 해서 위법 게시물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해서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만큼 예방과 확산 방지에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챗 GPT 등 이용이 최근 대중화되었는데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편집 유포 등을 하는 경우에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도 볼 때 이런 딥페이크나 가짜 뉴스 등을 좀 주의하면서 똑바로 보는 그런 또 시각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권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후보자 벽보가 붙어 있고 거리 곳곳에 후보자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훼손됐다는 기사들을 가끔씩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일부러 훼손하면 처벌받게 되지. 네, 맞습니다. 선거 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후보자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후보자 현수막 첩부 설치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 철거하면 선거인의 알 권리를 막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봐서 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토록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유권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반드시 정책과 공약을 확인하시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담당관님도 내일 사전투표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김승찬 홍보 담당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 1부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요. 노래 한 곡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장미대선이라고 하죠. 4월과 5월의 장미 1부 끝곡으로 남겨놓겠습니다.